1959년 러시아 등반대 9명이 우랄 산맥을 등반하던 도중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하려는 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화 디아틀로프입니다. 2014년 미스테리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디아틀로프가 개봉하였습니다. 감독은 다이하드 2, 딥 블루 시 등으로 유명세를 떨친 레니 할린이 연출하였고, 영화는 5명의 학생들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는 설정인 파운드 푸티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미스테리 매니아, 이를 소재로 한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며 국내에서는 유명 TV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에서 소개가 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사건은 6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 온갖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명세로 인해 여러 권의 책들, 게임, 영화 등등이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 개봉한 영화 디아틀로프와 모티브가 된 실화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2월 탐사대장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필두로 10명으로 구성된 탐사대원이 우랄 산맥을 종주하기 위해 산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목표 지점인 오토르덴 산을 등반하고 복귀하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멤버 중 하나인 유리 유딘이 급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 그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대원들만 산행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5일 후 기상이 악화되자 걱정이 된 유리 유딘은 대원들에게 무전을 취하였고, 그들은 콜라샤을산에 임시 캠프를 차렸다는 답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다음 날 탐사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복귀 날짜인 2월 12일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복귀하지 않았죠. 곧 구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2월 26일 구조대는 수색 끝에 대원들의 임시 캠프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거처의 흔적들만 있을 뿐 대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지속한 결과 임시 캠프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구간에서 탐사대장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5명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2달여가 지난 5월에 나머지 4명의 시신이 인근 계곡에서 발견되면서 탐사대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미스테리계와 그 마니아들에게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탐사대의 죽음에 얽힌 풀리지 않는 의문들 때문일 것입니다. 탐사대의 죽음에 관한 원인은 단순 조난사고라고 당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들이 머물렀던 거처의 흔적. 사건 현장 발견 당시 그들의 텐트는 눈에 뒤덮여 있었고, 또 그들의 장비들은 텐트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찢어져 있었는데 그 찢은 흔적이 안에서 바깥으로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문점들은 그들의 시체에서도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발견된 2명의 시체는 그 추운 날씨에 속옷만 입혀진 채였습니다. 또 근처의 삼나무는 5m 높이의 가지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요. 2달이 지난 후에 발견된 4명 중 3명의 시체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 1명은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2명은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들이 마치 자동차에 치인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은 대원들 중에 몇 명의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여성 대원 중 1명은 혀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정황들을 근거로 온갖 추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럴듯한 추측들과
그에 따른 반론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사태설. 앞서 말씀드렸듯 텐트가 찢어져 있는 흔적을 통해 대원들이 텐트에서 급하게 탈출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눈사태 때문일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눈사태가 일어나는 곳에 대원들이 머무를 리 없고 현장의 지형 자체가 눈사태가 일어날 만한 지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맹수의 습격설 혹은 주변 원주민의 습격설. 시신에서 확인된 충격을 받은 흔적들로 인해 제기된 추측들이겠지만 맹수가 공격했다기에는 근거가 되는 기타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주민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근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변 원주민인 만지족은 탐사대를 찾는 구조 작업을 도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UFO설. 사건 당일날 하늘에서 불빛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실제로 탐사대가 그들의 카메라로 하늘에 불빛을 찍은 듯한 사진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시 냉전 중이고 시대상 항공물체를 보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는 그냥 넘어갈 만한 추측입니다. 이렇듯 허황된 추측들은 대부분 걸러지고 그럴듯한 추측들엔 그럴듯한 반론이 제기가 되며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건은 정확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나갔으며 현재에 와서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죠. 당시에 탐사대를 이탈했던 유리유디는 시간이 흘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신에게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만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하고 묻고 싶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건이 당시 탐사대장 이고르 디아틀로프의 이름을 따서 불려진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입니다. 영화 디아틀로프는 이 디아틀로프 사건을 모르고 봐도 큰 지장은 없지만 알고 본다면 더욱더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는 전형적인 파운드 푸티지 작품의 형식을 따라갑니다. 여느 파운드 푸티지물과 마찬가지로 설명충 부분인 초반은 루즈하며 하여튼 하지 말란 짓은 꼭 하고 과한 호기심이 결국 화를 부르는 그렇고 그런 내용의 미스테리 호러 영화입니다. 때문에 신선함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역시나 이런 쪽의 매니아 분들이라면 괜찮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사실 칭찬할 점보다 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심심찮게 보이는 설정 구멍들과 허술한 스토리는 눈이 높은 관객들에게는 실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화가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맘 편하게 관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스테리 팬들을 위한 흥미로운 설정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마치 양념을 친 듯 작품 내에 추가된 설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바로 이것이 영화를 끝까지 봐야 할 이유입니다. 비록 이 부분이 유일하게 이 영화에 봐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요. 영화의 자세한 소개와 평을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질거리는 입을 뒤로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관람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디아틀로프 사건과 영화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올티스트였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